지금도 제가 중국의 연구 결과를 계속 읽어보고 그러는데 이렇게 지금까지 나온 연구를 이렇게 잘 된 연구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발표를 굉장히 주목해 주시고 잘 활용해 주시면은 우리나라 그 역사 연구에 한 새로운 지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윤순옥입니다. 중국 연영성 요하유역의 지형 특성과 여택의 형성 메커니즘입니다. 조금 제목도 발음이 어려운 것 같은데 저와 함께 경북대학교 황상일 교수님도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계시고요. 요하유역의 지형학적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고대의 평양의 위치라든지 앞서 발표하신 분 또 앞으로 발표하실 분들의 연구에 과학적인 근거 자료를 제공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해서 요하의 지형 발달 그리고 특히 요택의 지형 발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례를 살펴보면은 서론 요하유역 분지의 자연환경 개관입니다. 그래서 요하유역 분지의 지형 분류토를 통해서 지형 특징을 살펴보고 또 이 요하유역은 세계적으로 지구조 운동이 활발한 곳입니다. 즉 용기하는 곳도 있지만 침강이 빠르게 일어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택의 규모가 그렇게 컸고 또 오랫동안 요택의 영향을 받고 만주지방과 한반도를 오갈 때 중요한 교통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택이 장애물로서 작용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지형적인 특징을 지구조 운동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기후적인 특징, 또 요하의 하천 특성, 요택의 지형 발달과 환경 변화와 같은 자연환경을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홀로스의 중기 이후 요동관의 해수면 변동과 해안선 변화입니다. 요택의 형성은 해수준 변동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습니다. 즉 홀로세라고 하면 대략 10,000년 이후의 이 시기를 얘기를 하는데 약 6,000년, 7,000년 전까지 해수면은 빠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대체로 정체한 상태이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요하유역이 상당히 내만까지 바닷물이 전진을 했고 해수면이 높아지고 또 요하 주변의 그 소택지의 범위가 가장 크게 형성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해수면 변동과 함께 요하의 지형 발달도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매적이 되고 해안선이 후퇴를 하는 그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요택의 지형도 과거의 그 흔적만 남기고 현재는 사라지게 된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마지막 챕터는 수당 이전을 경계로 해서 물론 수당 이후 명청대의 그 요택에 대한 내용도 나오지만 주로 수당 이전, 즉 전국시대에서 진한대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적인 기록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요택의 범위 그리고 형성 과정 등을 살펴보고 요하 하류의 교통로도 복원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요하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발레로 유입하는 중국 동북지방의 하천 11개 가운데 하나이고 요하유역은 크게 서요하 평원과 하요하 평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즉 동요하는 서요하에서 대체로 건조한 지역 사막지대를 통과하면서 요하유역의 거의 3분의 2 정도의 규모를 흐르는 그런 서요하 평원이 있고 또 동요하와 만나가지고 하요하 평원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요하는 주로 해발 고도가 낮고 상당히 넓은 충적 평야 그리고 차수가 높은 규모가 큰 하천들이 정형으로 함께 흐르면서 이 요택의 형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요하 충적 평야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은
하유와 충주평야는 중국의 핵심 부인 화북과 만주 지방 간의 지형적인 경계였고 현재는 육상교통로로 연결되어 있지만 선사 고대 때에는 상당히 그 습지가 넓어가지고 이들 간의 큰 지형적인 장애물로 존재를 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류부는 선사이대 요수에서 요동 및 동북지방과 한반도를 오갈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중요한 요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요택이라고 하는 것은 요하류부 소택지를 일컫는 용어인데 역사서에 이런 소택지의 상황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규모의 습지와 호수가 넓게 나타나 있어서 인간 활동을 무력화시키고 또 여러 가지 전쟁 시에도 루트를 개척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인공제방이나 이런 칠수 시설이 가능하지만 과거에는 이것은 인간으로서 넘기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장애물로서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택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형성되었는가? 자연환경 특징을 좀 살펴봄으로써 이해를 도울 수가 있는데 일단 요택은 지형적으로 하천 하구의 간섭지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지역의 조차는 약 4m 정도가 되는데 세계적으로 조차 지역을 구분을 할 때 대조차 유역, 중조차 유역, 저조차 지역 뭐 이런 식으로 세 구분을 하게 되면은 이 지역은 대조차 유역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 조차에 의해서 간섭지가 넓게 분포를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홀로세 동안의 해안선 변화 그리고 지구조적 운동 여러 가지 그 자연 현상들이 함께 연관이 되어서 요택의 지형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한 6,000년 전에 바닷물이 가장 높게 빠르게 전진을 해서 내만을 이루고 내륙 깊숙이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는데 그러나 그 이후에는 대체로 하천이 운반하는 퇴적물로 계속 하곡이 메워짐으로써 해안수는 점진적으로 후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요택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류배는 소택지가 넓게 만들어질 수 있었고 지방운동이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존의 연구 성과를 가지고 주로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가서 분석을 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 성과를 살펴봤는데 거기에서 요택에 관한 여러 가지 상황적인 그런 기록이라든지 또 주요 교통로에 대한 그런 기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기별 변화를 검토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좀 더 지형학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했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연구 성과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지구적 운동이나 식생이나 기후나 과학적인 그런 분석 자료들이 많지 않고 또 상세한 논의가 부족해서 여전히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목적은 따라서 홀로스의 중기 이후 요하류부의 해안선 공간 변화입니다. 해수면이 상승을 했지만 반드시 상승을 한다고 해가지고 해안선이 내륙까지 가장 깊숙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하곡은 빙기의 침식곡에서 매우 빠르게 상승하는 해수면 그리고 하천은 충분히 퇴적물로 메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장 내륙 깊숙이까지 해안선이 분포할 수 있었고 그 이후의 변화는 전면적으로 해안선이 후퇴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요택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해수면 변동과 지방 운동을 살펴보고 유역분자의 환경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택의 공간 분포와 교통로 복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형 개관을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순으로 살펴보면은 서해와 평원과 하해와 평원으로 되어 있고 서해와 평원은 분수계가 발원지가 거의
1000에서 3500m 정도의 그런 중산지, 그리고 1000m 이하의 저산성 산지, 200m 이하의 구릉성 산지, 그리고 대지 이렇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요하 평원은 대체로 한 50m 정도 이하의 낮은 고도의 평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평원을 비교한 표인데 대체로 서해안 평원은 산지 비중이 크고 또 건조한 기후 지역이면서 서고 동지역의 지형 배치가 나타나고 중앙에 낮은 분지 지역이 분포한다. 그리고 전체적인 형상은 서부는 좁고 동부 쪽으로 넓어지고, 그리고 하유와 평원은 단층 고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많이 받는 지역이고, 그리고 해발 고도가 남서쪽으로 가면서 낮아져서 지역 영상은 평탄하다. 그리고 대체로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하천이 흘러서 여음만 쪽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발원지인 대흥안령 산맥 이 일대에서 주로 하천이 발원해가지고 높은 중산지, 저산성 산지, 그리고 구릉지를 지나면서 이 지역들은 주로 사막 지역입니다. 건조한 기후 지역을 지나고 동쪽 지역이 평원이 매우 넓어지면서 또 동료하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남서쪽으로 흘러서 하요하 평원을 형성한 모습입니다. 이곳의 지반운동은 탈루 단층과 하요하 단층대라는 두 개의 아주 세계적인 열하 단층대를 통과를 하면서 이 지역의 해발 고도가 낮고 또 지속적으로 침강을 하면서 제4기층이 매우 두껍게 태적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해수면 변동에 따라 가지고 홀로세 태적층이 만년 동안에 쌓이게 되는데, 지반이 침강을 함으로써 이 홀로세 태적층이 굉장히 두껍게 쌓여 있는 그런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강 속도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침강 속도는 우리나라의 태백산맥이라든지 용기 속도의 그 10배를 넘는 정도로 침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침강대가 요택의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탈루 단층, 하요하 단층대가 이렇게 길고 비교적 좁지만 그래도 매우 규모가 큰 단층대가 지나고 있고, 이것이 거의 세계적인 규모의 침강 분지를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해수면 변동과 관련 지어서 해진의 영향이 어떻게 미쳤고 이후의 해수면 변동과 요택의 지형 발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일단 LGM이라는 시기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LGM은 제4기 최종빙기 최성기를 의미합니다. 약 22,000년 전 정도가 되고요. 해수면 고도는 약 140m 이하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홀로스에 접어들게 되면은 기후가 온난해지면서 빠르게 해수면이 높아지죠. 수직적으로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이것이 육지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육지적으로 수평적으로 전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해진이라고 하고, 약 6,000년, 7,000년 전 시기를 홀로스의 해진 극상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하천은 충분히 퇴적물을 가져올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바닷물이 내륙까지 가장 깊숙이 들어가고 해안선이 가장 내륙 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빈교의 침식곡이 빠르게 상승하는 해수면에 의해 가지고 수심이 깊어지고 물에 잠기는 골짜기, 입곡이 형성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입곡은 하천이 운반하는 퇴적물로 계속 메워지고, 또 해수면은 더 이상 크게 상승하지 않습니다. 거의 정체하는 상태에서 요하의 하요하 평원이 형성되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하 유역의 지형 특성은 기후 특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소요하 평원을 통과해서 하요하 평원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기후에 따른 지형적인 특징이 완연히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위도가 높은 지역인데다가 또 내륙에 있기 때문에 매우 건조하고
또 퇴적물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그런 서요하 평원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요하 평원 쪽으로 오면서 온도도 좀 더 높아지고 또 몬순기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강수량도 비교적 높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연평균 강수량은 500 내지 700mm로 낮은 편이고 또 내륙의 서해안 평원이 넓게 위치하고 있으므로 해서 수분 정발량이 커서 수분 수지가 대체로 마이너스의 그런 환경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위도에 따라 가지고 같은 차이를 나타내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수분 수지도 역시 내륙 쪽은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그런 특징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은 요하의 하천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하의 유로가 대체로 서요하 평원에서 동류해서 또 남서류함으로써 좀 뒤집힌 디귿자형 또는 기역자형 이런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은 단청선의 영향도 받고 고도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하의 하계망도를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하계망도를 통해서 하천 지형을 좀 더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살펴보았는데 스트랄러에 의한 차수 체계에 따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즉 1차수가 만나면 2차수가 되고 2차수가 만나면 3차수 이런 식으로 하천의 규모가 커지고 요로가 길어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 유역 분지의 하기망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 연결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나타냅니다. 지도가 대축척 지도가 없고 또 있다 하더라도 너무 범위가 넓어가지고 중국에서 나와 있는 83만 분의 1 소축적 지용도에서 하천 차수를 개선을 했습니다. 했더니 총 길이 512km 요하는 하천 차수가 5차수에 해당합니다. 이것만으로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 낙동강의 하기만 분석한 결과를 보면 25만 분의 1 정도에서 하천 차수는 6차수가 나옵니다. 물론 지도의 축척이 다르기 때문에 요하가 더 규모가 큰 하천임은 알 수 있지만 낙동강은 6차수가 나오고 요하는 5차수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천 길이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기망도를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서요하 평원을 흐르는 이 하천은 대체로 수지상 하계막이라고 해서 매우 자연스러운 넓은 요하평원을 흐르기 때문에 또 구조 운동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나뭇가지 모양으로 연결이 되는 수지상 하기막 패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은 하요하 평원을 흐르는 요하는 대체로 단청선을 따라서 직류하는 형태가 많고 또 비교적 고차수 하천이 요하 주변에 밀도를 하천 차수가 밀집되어서 하계 밀도가 매우 높아지는 그런 특징을 나타냅니다. 하계 밀도라고 하는 것은 단위 면적당 하천의 길이를 계산을 하면 하계 밀도가 나오는데 대체로 고차수의 고밀도의 하계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하계망의 특징에서도 역시 디귿자나 이렇게 구부러진 형태의 하계망의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고 대체로 이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즉 요택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요하역의 하곡의 특징과 하천의 특성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홀로스 해진 극상기에 해수면이 빠르게 상승을 했고 또 가장 높은 고도까지 상승을 했고 또 가장 내륙 깊수위까지 전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류와 충적 평야에 크게 영향을 미쳤고 이 지역은 또 침강하는 지대인데다가 평야의 경사가 매우 완만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천이 하류부 쪽으로 빠르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대체로 범람을 통해서 습지를 광범위하게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류부 구간, 즉 해진극상기의 해안선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류부 쪽으로 후퇴를 하지만 그러나 과거의 해안이 머물렀던 그런 지역들이 근조화되는 육화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느렸기 때문에
진한대를 지나고 명청대에 이르러서도 오히려 여택이 확대되는 그런 내용을 역사서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지형 발달 과정과는 굉장히 다른 그런 특징인데, 이것은 바로 요하유역의 특별한 독특한 지형 특징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일반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홀로세 총기 해진극상기에 요택은 최대 규모를 나타내고 그 이후에 후기로 오면서 요택의 규모는 축소가 됩니다. 그 이유는 해수면은 더 이상 빠르게 상승하지 않고 하천은 계속 퇴적물을 공급해서 하국을 메우기 때문에 규모가 축소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요택이 더 이상 무의미하게 아주 흔적만 남기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지형 발달 과정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택은 역사서를 통해서 보면은 오히려 후기로 가면서 명청대에 굉장히 확대된 그런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자연현상과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 지역의 독특한 지형 특성상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요택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변화되어 가는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간석지에서부터 출발을 했을 것이고, 간석지는 고조기 때 해안 내륙적으로 좀 더 깊숙이 들어가고 저조기 때는 물러갑니다. 이러한 조간대 내의 지형들은 기후변화나 지형적인 퇴적작용의 영향을 받아서 빠르게 육화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곳에 이제 또 염생 습지 군락 같은 것도 만들어지고, 나중에 교통로를 살펴보면은 해안을 통해 가지고 교통로가 형성이 됩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해안 쪽은 간석지 지형 발달에서도 이러한 그 염생습지 군락에 의해 가지고 고도가 빨리 높아질 수가 있고, 또 파랑의 작용에 의해서도 퇴적물이 공급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하천이 가져온 퇴적물 이런 것 등으로 인해 가지고 해안에는 좀 더 내륙의 습지보다 높은 고도의 지형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아마도 이것을 이용해서 교통로가 만들어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석지가 하천의 발달과 함께 배후 습지가 넓어지면서 요택이 규모가 커지고, 또 하류부 쪽에는 삼각주가 만들어질 텐데, 퇴적물 공급량이 사실은 하천 규모에 비해서는 많지가 않은 지역입니다. 즉 서해와 평원이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대체로 퇴적물 공급량이 적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삼각주 안쪽에는 대체로 석호가 만들어지고, 또 바다 쪽에는 연안 사주가 만들어지고, 이러한 지형적인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역사서에 나타나는 그 교통로의 특징에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대 기록에 의하면은 이 요택은 서해와 평원과 하해와 평원에 모두 분포했습니다. 그러나 원대 이후 하류와 평원의 습지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즉 서해와 평원은 건조하고 고도가 높기 때문에 빠르게 육화가 일어나고 기후도 또 건조한 기후죠. 그러나 하류와 평원은 지형적인 특징, 지반운동의 영향 등으로 하천의 또 하기망 특징에서 살펴본 그런 특징으로 인해서 하류와 평원에는 명청대에도 요택이 확대된 그런 특징을 보여줍니다. 해발 고도가 높고 반건조기후인 서해와 평원은 빨리 아무래도 하류와 평원보다 육화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챕터는 해수면 변동과 해안선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다 말씀을 드렸지만 6,000년 내지 7,000년 전 이때가 해진 극상기입니다. 그래서 이 침식곡이, 과거의 침식곡이 입곡이 되었고 수심이 상당히 깊은 상태가 이때 요하를 따라서 만들어지고, 또 바닷물이 내륙 깊숙이 들어오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침수가 되고, 그래서 배수 불량한 상태에서 소택지가 넓어졌다. 그러나 이 플라이스토스의 퇴적층 위에 홀로스 퇴적층이 상당히 두껍게 퇴적되어 있다는 것은 지반 침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것은 역시 내륙 쪽으로 가면서 경사가 완만한 평야를 만들므로써 요택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 그림은 순행연구에 의해서
작성을 해본 요동만 홀로스의 해안선 변화입니다. 여기에 가장 빨간 선이 가장 내륙 쪽에 분포하는데 해진극상계의 해안선 분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문협에 의해서 작성이 된 것인데 그 다음 2번, 3번은 10 내지 11세기 해안선, 3번은 19세기 후기 해안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연구자는 다릅니다. 추일린에 의해서 작성이 된 것을 함께 오버랩을 시켰는데 이 해진극상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00년, 7,000년 전의 해안선인데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의 해안선이 거의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한 20km 정도 하류 쪽으로 해안선이 물러가 있고 또 그야말로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의 해안선이 거의 40m 정도 멀리 물러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자연과학적인 지형 발달 과정에 위배가 되는 극히 부자연스러운 해안선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7,000년, 6,000년 전에서 2,000년 이때까지 한 5, 6,000년 전까지 이 정도밖에 이동을 하지 않았는데 불과 한 100년 정도에 이렇게 많이 해안선이 물러갔다는 것은 물론 현재로 오면서 해안선이 물러가는 속도가 더 빨라지긴 하지만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작성한 해안선 분포도입니다. 이 3번의 해안선은 앞서 선행연구에서 작성한 해안선을 10 내지 11세기의 해안선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2번의 해안선은 기원 전후 해안선의 분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진한대의 해안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진한대의 교통로가 바로 이 해안선 안쪽에 위치를 하면서 남로가 요하평원을 가로지르는 남로가 형성이 되어 있었고 또 서문협의 또 다른 연구 성과도 반영을 참고를 해서 여택의 분포도를 작성을 한 겁니다. 이 라인이 해진극상기의 해안선입니다. 해발고도 약 20m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 이 2번 해안선은 약 10m 정도에 위치하고 한 3번 해안선은 5m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번 해안선, 해진극상기의 해안선 위치를 잡은 것은 요택의 거의 상류 쪽 상한하고도 대비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요택의 분포는 해수면 변동, 해안선의 분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해진극상기의 내만으로 가장 깊숙이 들어온 그 해안선이 계속 후퇴를 하지만 이 지역은 워낙 경사가 완만한 침강대이기 때문에 높아진 해수면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높아진 지하수면으로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이 이 요택의 범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해발고도 20m의 해안선 안쪽 가운데서도 주로 왼쪽에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오른쪽으로는 요택이 역사서에 별로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이종훈 선생님도 이쪽에는 해운이 수운이 발달하지 않는 그런 것도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셨는데 어쨌거나 역사서에서 요택의 범위는 대략 이 라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체로 신민에서부터 요양, 반산, 태안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이 라인에 대체로 요택의 범위를 설명을 하고 있고 또 해안선과 관련지어서 또 기존의 연구 성과와 관련지어서 이와 같이 요택의 범위를 작성하였습니다. 얘기한 2번은 진한데 그리고 고서택지의 범위를 생각을 해보았고 또 20m 고도를 해진극상기의 해안선으로 생각을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즉 이것이 이제 소충순이 여택의 이 분포 범위를 그린 그림입니다. 이거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범위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 요택의 범위가 이 동쪽보다 서쪽으로 치우쳐 있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세 중기 이후 여하류구 충적평야의 해안선 변화는 그림실에서 한번 다시 요약을 할 것이고, 기원 전후 시기가 진한대하고 대비되는데 진한대의 해안선과 그 내륙 쪽에 요택이 분포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진 극상기 이후 이 진한대까지 대략 약 4,000년 정도의 시간 범위가 있기 때문에 수평적으로도 약 40m 정도 후퇴한 것은 매우 자연스럽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번 해안선에서 약 1,000년 정도 지난 10 내지 11세기 해안선도 약 20m 더 후퇴를 한, 그래서 다소 후퇴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진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것은 자연스러운 지형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 그림실에서 한번 더 정리를 해보면 요택의 범위는 역사서에서 대체로 이 범위에 나타나고 있고, 해진 극상계의 해안선은 20m 고도에, 그리고 10m 고도에는 진한대의 해안선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도 역사서에 기초하여 요택의 범위는 대체로 이 정도까지로 좀 더 디테일하게 규모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나머지는 기존 연구를 기초로 해서 10 내지 11세기 해안선, 그리고 최근의 해안선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통로입니다. 그래서 교통로의 범위를 살펴보면은 소충수의 문헌 기록에 전국시대에 아까 살펴본 그런 북진과 여종사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게 있고, 또 전국시대 연의 징계가 여수도를 개척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군서를 거느리고 동호를 격파하고 동북지역으로 침입하여 여동, 여서, 우북평 군을 3개 군을 설치를 했고, 이 여수도의 노선을 살펴보면은 그 요택의 남쪽 북진에서 여양으로 이르는 남쪽 루트를 택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수도의 루트는 이렇게 북경에서 벙커우, 닝성으로 해서 이렇게 북진에서 요양으로 가는, 태안에서 요양을 향해서 가는데, 이것이 요택의 하류부 쪽 범위와 일치한다. 그래서 남로를 택해서 여서도가 개척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북쪽으로 가지 않고 남쪽 루트를 잡았는가? 이것은 좀 지형학자로서 의아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안선 쪽은 아무래도 바다와 가깝기 때문에 보다 위험하고, 또 해수면의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받아서 쉽지 않은 루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지형학적으로 해안사구라든지 또는 소택지의 보다 높은 고도의 그런 지형적인 특징을 이용해가지고 남로를 택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한서지리지 제8하에 보면은 진한대의 여동과 여서군의 현들이 모두 요택 주변에, 즉 요택은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양현, 험독현, 요대현을 설치하고 가장자리에 이러한 그 루트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로를 대체로 2개의 이 노선을 잡아봤는데, 그것도 역사서에 의하면은 2개의 루트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려에서 흑산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심양, 현토, 호성을 거쳐서 향평으로, 이렇게 이 북로는 이와 같이 긴 루트를 통해 와야 되지만 남로는 무려에서 험독에서 향평으로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짧은 그런 교통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해안선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또 바로 요택이 아무래도 상륙에 비해서 하류구 쪽의 요택의 수심도 더 깊고 규모도 더 클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 남로를 개척한 원인을
원인은 아무래도 가장 짧은 루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형학적으로 해안사주라든지 그런 간섭지의 특징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이런 루트를 생각하지 않았는가. 즉 모용황이 고구려를 침공할 때 북쪽 루트를 통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즉 의현 북진을 지나서 여택을 피하여 북쪽 노선을 선택을 했는데 아까 살펴본 것처럼 북쪽 노선은 굉장히 길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본 것이 아마도 주 공격 주력은 아무래도 남쪽 노선을 이용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주로 북쪽 노선보다 남쪽 노선이 단거리이기 때문에 훨씬 유용하고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노선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남쪽 노선을 교통로로 이용을 했을 것이다. 수당대 이전에는 여택의 범위가 북진, 흑산, 양평, 요즘과 태안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범위인데 그러나 그 이후 명청대에 오면은 더 확대가 되는 그런 설명이 역사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의 반상까지 아까 대각선에서 보다 남쪽으로 더 확대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확실히 축소가 되었지만 적어도 명청대까지는 확대가 된 이유는 이곳의 지형적인 특징, 지반운동 이런 것 등이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해수 중 변동과 관련해서 지형의 경사, 완만한 경사 이런 것 등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유역 분지의 형태 그리고 유하유역에 오랫동안 넓은 습지가 분포했다는 거 그리고 이러한 여택의 형성은 지구조적 영향이 가장 큰 원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또 해안선 변화에 따라서 여택의 분포와 범위가 달라지는 것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교통도는 북로와 남로가 역사서에서 제시되고 있지만 남로가 가장 유력한 교통로였을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변화되고 있습니까? 해안선이. 예, 그렇습니다. 예, 하천은 계속 퇴적물을 가져오고요. 해수면은 더 이상 빠르게 높아지지 않습니다. 이 만년이라는 것은 지질 시기로 봤을 때 굉장히 짧은 시기이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본 빙기라고 하는 것은 22,000년 전이고요. 이게 6,000년 전까지 빠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 하곡에 뚜렷하게 흔적을 남기는 거죠. 즉 하곡이 좁고 깊은 그런 입곡의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내륙 깊숙이까지 해안선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러니까 6,000년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왜냐하면 해수면 더 이상 빠르게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하천의 퇴적작용에 의해서 해안선은 후퇴합니다. 지금도 바로 그 과정에 있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윤 교수님 발표하신 걸 듣고 보니까요,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2개 정도 더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서에 나오는 기록들이 해석을 하는 관점에서 지역들이 좀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 교수님께서 해석했던 사서 해석은 주로 우리가 현재 많이 쓰고 있는 역사 연구 결과를 좀 활용해서 만드신 그런 연구 결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유사한 해석상의 차이가 2군데가 더 나옵니다. 2군데가 더 나와서 그걸 한번 더 해주시면은 우리 역사 연구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역사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거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윤순옥 교수님하고 황상현 교수님 연구팀에서 만들어낸 이 자료는 만주 지역 연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겁니다. 중국에서 아직 이런 자료 안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